제가 한 3년 정도 현장에서 그 중국 경제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지 몸으로 체험을 했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그동안 잘해왔던 부분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은 잠식당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길어야 5년 정도 남아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만 중국이 아직도 쫓아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몇 개 부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자랑하는 반도체 부분이 하나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자동차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다 따라왔다고 보고요. 전자는 뭐 끝났습니다. 거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철강 마찬가지고요. 석유화학 다 끝났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뭔가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중국 친구들, 그 젊은이들은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 여전히 배고픕니다. 1년에 1000만 명의 졸업생이 나오는데요. 한 700만 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교 졸업생이 700만 명이 나오는데 한 100만에서 150만 정도가 중간촌이나 이런 데 가갖고 일을 합니다. 배고픈 친구들이 이 벤처 세계에서 뛰어들어갖고 엄청나게 중국의 앞으로의 그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데 우리한테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과연 벤처 쪽에서 얼마나 중국 젊은이들처럼 뛰어드는지.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이제 신창타이라고 있는데요. 신창타이 뭐 새로운 중국판 뉴노멀이라고 하는데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성장 기여 속도를 좀 낮췄다. 고속 성장에서 중속 성장으로 좀 바꿨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 공장이어다가 이제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모방 없다. 우리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 창신이란 말을 씁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창조만으로는 부족하고 혁신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와 혁신이라는 거고 벌써 5년 전부터 이 창신한 말을 즐겨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창조 경제가 이제 2013년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빨리 창조만으로는 부족하고 혁신과 같이 해서 상업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이미 오래전부터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금년 들어서 시진핑 주석이 1대1로라고 그래서 더 큰 자신감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등소평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했던 대로 100년 동안 그 자만심 갖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몸이 들썩들썩 해갖고 이제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서는 유소적인 것 같습니다. 할 일은 하겠다 이런 그런 약간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성장률 뭐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7% 올해 방어할 것 같고요. 안간힘을 다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7%를 거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7% 밑으로 떨어뜨리겠다고 확실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내년부터 시작되는 5년 동안은 한 6.5%까지 떨어뜨려 보겠다는 거고요. 결국 성장 속도가 7%가 되건 6%가 되건 간에 우리한테는 정말 부러운 숫자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제가 왕씨인데 뭐 덕본 거가 많이 있습니다. 중국 가고 뭐 중국 사람 아니냐는 얘기도 했고 뭐 그래갖고 뭐 어떤 때는 이제 중국 사람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한국 사람이라고도 얘기하고 우리 그 동아시아의 성이라는 것이 거의 중국 사람이나 우리 다 똑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국이 이제 세계 공장 시대에는 별의별 인센티브 다 줬어요. 땅은 공짜고 5년 동안 이제 뭐 법인세 기본적으로 안 내도 되고 용수 용전에 관련해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고요. 근데 그게 지금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뭐 공장 더 안 줘도 된다. 그래서 이제 왕서방이 그야말로 슈퍼갑이 됐습니다. 예, 그렇게 돼가고 있기 때문에 요새는 배짱을 부리고 있다. 왜냐면 자기가 가장 큰 고객 아닙니까?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국에 팔을 물건들이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중간재고 그다음에 자본재예요. 특히 자본재는 뭐 아직도 일본 쪽에서 확실하게 기계라든지 설비 관련된 거는 일본 게 워낙 압도적이고 중국도 일본재 아니면은 독일재 자본재 씁니다. 굳이 우리나라 거 안 쓰거든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일부 자본재를 쓰고 있고 거의 대부분은 지금 중간재 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거는.
근데 이 중간재 부분이 정말 빠른 속도로 잠식당하고 있다. 웬만한 거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동안 안 만든 거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석유화학 제품이라고 우리 많이 수출하는 건데요. 뭐 에틸렌은 부족했어요. 뭐 만성적으로 에틸렌이 부족한 그런 중국은 부족했는데 지금 거의 다 지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남아도는 에틸렌 어떻게 갖다 팔아야 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중간재 관련된 거는 이제 더 이상 공장 안 지면 때까지 조금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겠지만 여유 기간이 제가 볼 때는 한 5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국 중국에다 팔 수 있는 거는 뭐냐?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우리가 설화수라든지 이런 것들 중국계에서 아직 못 만들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화장품 원래 공장이 있었어요. 조그만 중소기업들. 그거 다 샀습니다. 누가 샀냐? 존슨앤존슨이 샀고 P&G가 샀고 유니레버가 샀습니다. 중국 시장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고급 화장품에서는 결국 성공 못해서 우리 LG라든지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우리 태평양이 굉장히 성공했는데요. 결국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 만들 수는 있겠죠. 짝퉁이라든지. 그렇지만 그거를 못 만들어내는 애플 뭐 자체적으로 미국에 공장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대만의 홍하이라는 그룹을 해갖고 이용해서 중국에서 생산합니다. 중국의 애플샵이라는 게 엄청나죠. 그거를 흉내낸 것이 샤오미였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삼성의 우리 핸드폰이라는 것이 뭐 중국에서 너무나도 인기가 좋아갖고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샤오미라는 기업이 2011년에 나왔어요. 불과 4년 전입니다. 전 세계 비상장 그룹 중에 지금 시가총액이 제일 높죠. 60조예요, 60조. 4년 만에. 공장 하나 없이. 샤오미 공장 하나도 없습니다. 샤오미의 전략은 뭡니까? 앞으로 계속 M&A만 하겠다는 거죠. 전자 관련된 전 세계의 브랜드를 다 사겠다. 닮아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이렇게 우리가 물건 팔려면 결국 브랜드를 사야 되는 그런 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를 보면은 미국 기업이 95년에 151개, 500대 기업 중에 그래도 128개로 꾸준히 유지하고 있죠. 2000년대 중반에 176개까지 상당히 잘 나가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한국 기업들도 많이 선전을 했죠. 그래서 10개 넘게 지금 2014년 작년에 17개였는데 중국이 95개입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이 90년대 초반 버블 경제가 이제 막 붕괴된 뭐 직후라고 볼 수 있죠. 피크가 89년, 90년이니까 그 이후에 이제 95년 여전히 일본 잘 나갈 때 149개로 미국을 뭐 추격하느니 마느니 그랬는데 지금 이제 50개 좀 넘는 수준으로 뭐 그만큼 일본이 약화된 만큼 이제 중국이 차지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유럽도 지금 뭐 그리스 위기라고 그러는데 유럽 그 위원회, 유로피언 커미션에서 전 세계의 그 혁신 기업들을 막 분석을 합니다. 2,000개를 선정을 했어요. R&D 인베스먼트. 1위가 2013년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폭스바겐입니다. R&D 제일 먼저 많이 하는 기업. 2위가 삼성전자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랭킹을 이제 쭉 보는데 삼성전자가 50대에 딱 들어간 다음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외에는 R&D 하는 기업들이 100위 밑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R&D를 뭐 그 삼성전자 이외에는 거의 안 하고 있다라고 보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이 이제 2,000대 기업 중에 804개, 일본 387개, 중국이 199개입니다. 엄청나게 쫓아왔다는 얘기죠. 중국 결국 뭐냐? 이제 짝퉁 만드는 거 그만하고 창신하겠다. R&D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략이 바뀌고 있어요. 못하는 그 기술,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기술은 다 사버리겠다. 돈이 있으니까요, 중국에. 그래갖고 과거에는 에너지 자원을 샀어요. 불과 한 10년부터 5년 전까지는 그냥 뭐 에너지가 제일 많이 필요하니까 뭐 호주, 브라질, 뭐 전 세계 아프리카 가서 광산 사고 뭐 다 사는데 재미 많이 못 봤죠. 요즘 최근에 많이 떨어져 갖고. 그래서 최근에 사는 거, 작년부터 특히 많이 사는 거는 브랜드를 삽니다. 그리고 기술을 삽니다. 그래서 특히 뭐 예를 들면 식품 안전에 관련된 거라든지 사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를 그냥 사버려요. 중국 기업들이. 그래서 뭐 스미스필드 같은 돼지고기
육가공청에서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을 그냥 사버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뭐 영화 산업이라든지 게임 산업은 거의 이제 도리를 해가면서 지금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IT 3인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이두의 리에농, 그 다음에 잭마, 마윈, 알리바바, 그 다음에 통신, 텐센트 이렇게 돼 있는데요. 벤처하려면 혼자 자수성가한 기업은 분명한데 누가 했을까요? 잭마는 손정희가 도와줬죠. 손정희가. 물론 그 전에 야후에서 제리 양이 도와줬지만 제리 양이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일본의 소프트뱅크에 손정희가 도와줬고, 손정희가 마윈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죠. 상장을 하면서. 결국 뒤에는 물주가 있는 거거든요. 벤처를 하려면. 마윈은 중국 내에서 그 자금이 동원된 것이 아니라 제리 양이라는 미국과 그다음에 손정희의 소프트뱅크가 지원해 준 거다. 나머지 두 사람, 바이두, 검색종에서는 뭐 구글이 중국에서 구글 못 하거든요. 못 써요. 바이두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바이두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텐센트 그 통신 같은 경우는 게임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SNS, 위챗이라는 한국 분들도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하는데, 이 두 사람은 IDG가 투자했습니다. 인터내셔널 데이터 그룹. 인터내셔널 데이터 그룹은 중국의 제일 큰 지금 벤처 캐피탈 그룹이 됐죠. 20년 전부터 중국에 들어가갖고, 원래 PC 매거진 만드는 회사죠. PC 매거진. 미국에서 만들어갖고. 전 세계의 모든 IT 관련된 모든 정보는 이 인터내셔널 데이터 그룹이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다. 거기서 발견한 거죠. 10년 전부터. 야, 누구한테 투자하면 될까? 그래서 바이두하고 텐센트에 투자한 거예요. 일대 주주로.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우리나라는 못 끼웠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벤처 캐피탈의 자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거를 거꾸로 역으로 해외에 가서 사고 있고, 특히 사냥감이 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한국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벤처 캐피탈의 뭐 중국 시장 당연히 크니까 8배고요. M&A 규모 뭐 전 세계 미국의 반 정도 규모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벤처 쪽에서의 M&A가 크고, 그 다음에 뭐 창업자 수 매년 300만 명이 새로운 창업을 합니다. 그 중에 100만 명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학생들이 하고 있고요. 중간촌, 뭐 중간촌이라면 북경대에서 칭화대 쪽에 있는 쭉 있는 그 중국의 실리콘밸리인데, 2만 개의 벤처 기업이 연 매출 4,2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0조. 엄청난 이런 거를 중간촌에서만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커창 총리가 올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중창업, 작년에 한 얘기네. 대중창업, 만중창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이제 만중일기란 옛날에 소설이 있긴 있었지만 거의 안 쓰는데, 대중과 만중이 이제 같은 얘기죠. 그래서 창업을 하고, 그 다음에 창신한다. 창조와 혁신을 한다. 이것이 결국 시장에서 활력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일은 플랫폼을 만드는 거다. 플랫폼을 만드는 거다.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시장이 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겠다라고 리커창 총리가 얘기를 하고 전력을 다 기울여서 이 창신 쪽에 쏟아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